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대선 본선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치업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맞대결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일부 스윙 스테이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트럼프 이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직도 대선까지는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아주 긴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러스트 벨트에서 밀리고 있다. 이제 이런 이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는 핵심 지역,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에서 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긴 하지만 1년 6개월이 조금 못 남았는데 어찌됐건 많은 그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2016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정말 예상 밖으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네. 가장 큰 대선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러스트 벨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쇠락한 이 러스트 벨트의 그 노동자들, 가난한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를 누를 수 있었는데요. 내년 2020 대선에서도 이 러스트 벨트를 비롯한 스윙 스테이트 양배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캠프에서 17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자체 여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세 곳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곳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일반 언론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사한 데서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곳에서 밀린 곳 모두 다 조 바이든 지금 전 부통령에게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세 곳이 2016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모두 대의원을 확보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접전이었어요. 1%가 차이가 안 나는 박빙의 어떤 승부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시에 모두 이 가져가면서 결정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다 지금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뭐 비판하는 측에서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화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분열을 시킨다라고 예,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네, 그렇죠.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2016년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했던 일부 주에서 계속해서 예,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지자들은 좋아할 만한데 이렇게 그 주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지금 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번 그 트럼프 캠프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이미 작년에 2018년 중간선거 11월 달에 벌어졌던 중간선거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곳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에서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뭐랄까 요즘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미 그 이반이 민심 이반이라고 그럴까요? 그 자신이 승리했던 지역 근소한 차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민심 이반이 좀 시작이 됐다. 그런 것이 이제 보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사실은 중간 선거 패배 이후에 지난해 11월 그 패배 이후에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최근 들어서 그 원인에 대한 그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 한 6개월 만에 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세 곳의 원인을 보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중간선거 패배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달하는 자세한 패배 원인 분석 리포트까지 발표했는데요. 그 지난 2년을 동안에 그러니까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제 2018년을 거쳐서 2019년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대선에서는 로컬 지역의 작은 조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풀뿌리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풀뿌리 조직을 이용한 풀뿌리 캠페인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공화당이 그런 풀뿌리 조직을 활용한 그런 캠페인을 버리고 이 중간 선거 때는 작년 11월 중간 선거 때는 공화당의 거대한 조직을 활용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 거대 조직이 무언가를 이제 주도하면 그것을 밑에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 좀 설파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의 어떤 주장을 받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그 맨 위에서 그런 캠페인을 어떤 그 전략을 마련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방식, 탑 다운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2016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풀뿌리 로컬 풀뿌리 조직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스콘신에서는 다시 이 로컬 풀뿌리 조직을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는 2018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주지사 선거 패배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폐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 러스트벨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을 다시 돌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이나 또는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이 유혹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미시간 전체 어떤 민심이 좀 이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유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 보면 CNN이라든가 뭐 매일같이 뭐 미중 무역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피부로 자기에게 실제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시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스콘신처럼 그런 그 유권자들의 그 로컬 지역의 바닥을 훑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나친 어떤 뭐라 그럴까 보수 강경파적인 그런 쪽으로 너무 이 분위기가 흘러갈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보수 강경파 후보가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 캠프 쪽에서 말렸다고 그래요. 연방하원으로 나가라. 이 연방하원은 그 주에서도 특정 일부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에서는 네 마음대로 보수 강경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미시간주 전체를 보수 강경하지 마라. 미시간주는 보수 강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같이 보수 강경인 사람은 미시간주 전체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트럼프 캠프. 그래서 이 지역 내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 자체가 보수 강경이 아니거든요. 스윙 네. 스테이트는 보수 강경이 아닌데 이렇게 보수 강경한 인물이 연방상원 후보로 나가는 건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연방하원으로 나가서 특정 지역에서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고 실제로 오늘도 좀 보도가 나왔는데 공화당 소속의 저스틴 에메시 미시간 연방하원 의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좀 최초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 보면 미시간주에서 분명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민심 위반 현상이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상원 의원이 아니라 하원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미시간주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호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임피치먼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런 그 위스콘신이건 미시간이건 이런 주에서 전체, 그러니까 그 주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다 얻을 필요는 없고 그 네.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얻으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주로
주로 자체를 또 나눠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2016년 대선 승리 이후에 그 지역 내에서 공화당 조직 내의 내분이 굉장히 심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공화당 내에서 내부 다툼이 심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2018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역을 방문해서 공화당 조직을 재건하고 좀 공화당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트럼프 캠페인을 보면 그 거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플랜을 가동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에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금 미묘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펜실베니아 찾아갔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아마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찾아간다는 얘기 많이 우리가 볼 거예요. 무슨 랠리하면 간다고 하면 뭐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쪽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못 갈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신해서 그런 지역들을 방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에 부지런히 러스트벨트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시간을 방문했고요. 지난주에는 위스콘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스콘신에서는 아주 로컬 지역 곳곳을 돌면서 지역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다음 달 6월에는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당분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바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흩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바쁜 와중에 어제 펜실베니아 갔다 온 갔죠.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할이 단순히 거기 가서 뭐 얼굴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을 수용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난주 같은 경우 위스콘신을 방문했을 때 로컬 지역 곳곳을 돌면서 공장이나 팜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노동자들이나 또 농민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지역을 도는 것이 단순히 뭐 캠페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뭐가 불만이 지금 있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의 좀 문제점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러스트벨트 지역 현지 유권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직도 한 1년 6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뭐 아주 좀 지금 현재가 대선 기간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얼마나 이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듣고 나서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에서 이제 반영하게 될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슈퍼팩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친트럼프 슈퍼팩 그 아메리카 퍼스트 액션이라는 슈퍼팩이 있는데 최근에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올 여름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올 여름에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여러 활동도 하고 또 그 현지에서 자체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뭐 아마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지역은 거의 매주 또 매달 아마 계속해서 네. 집중 공략하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뭐 지금 경쟁 구도로 놓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네, 텐데요. 그렇죠.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이 좀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쪽이 좀 우세한 편인데요. 지금 뭐 앞서 그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과연 1년 6개월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네. 그 기간 동안 결과를 뒤집힐 만한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네. 사실 전망하기가 어려운 게 1년 6개월여 남았는데 그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전쟁을 할런지, 예를 든다면 뭐 북한과의 핵 협상이 어떻게 될런지, 뭐 또 미중 무역 협상은 또 어떻게 될런지, 그런 굵직굵직한 변수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트럼프 캠프가 받아들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다져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가 자신감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역전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의 상대가 힐러리 후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힐러리 후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상대일 수도 있었던 것이, 이 유권자들과 상당히 괴리됐던 그런 후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힐러리 후보는 대세 중에 대세였고 민주당의 주류 중에 주류였기 때문에 가장 막대한 선거 자금이 있었고 가장 대규모적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돈과 조직을 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을 목소리 하나하나를 듣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그 선거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식의 그런 그 밑을 다지는, 풀뿌리를 다지는 그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좀 유력한 상대 후보인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친근한 캐릭터고, 약간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덜렁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들과 다가갈 수 있는,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에 탁월한 인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못지않게 유권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좀 긴장하는 것 같고요. 뭐 설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지금 후보들 누구라도 아마 2016년 힐러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이 치밀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거 운동, 이 풀뿌리를 다지는 운동이 성공할런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쪽에서도 굉장히 그 용의주도하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준비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